아시안컵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약간 우리가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동안 얘기도 하고 영상을 찍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상대 국가들도 우리가 할 얘기들이 많지만 우리 스스로도 좀 더 잘해야 된다 사실. 요즘에 경기력이 좀 많이 답답하긴 했습니다. 요르단 자체가 우리 상대로 전술 준비를 잘해왔어요. 전반에 강한 압박으로 우리의 이 원볼란치 박용우만 혼자 두는 외롭게 두는 그 어떤 빌드업의 문제점을 요르단이 압박으로 완전 허를 찌르면서 우리한테 강하게 나왔고 이강인 봉쇄를 또 잘했죠. 아마 맞습니다. 우리를 앞으로 상대하는 국가들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맞춤 전술을 준비할 거라서 앞으로 진짜 잘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들이 동시에 펼쳐지는 경기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중국 대표팀은 탈락이 이제야 확정이 됐어요. 방금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당시 카타르전이 끝났을 직후에는 3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락이 확정이 아니었어. 그때는 맞아요. 0점 몇 프로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뭐 0점 몇 프로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럼 중국 돌아가면 안 되지. 안 되죠. 당연히 하루 이틀 뭐 호텔 연장해가지고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결정이 났네요. 경기 끝나고 하루 뒤 지금 이제 다른 조들의 결과들이 서서히 나오면서 중국은 무득점 16강은 사실 좀 그렇죠? 많이 그렇죠. 솔직히. 많이 그렇죠 사실. 자 아무튼 아시안컵 쉽지 않다 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말레이시아전 프리뷰를 할 거예요. 말레이시아전 일단 저는 제일 바라는 거 당연히 이겨야 되고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기력 진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사실 이 경기는 토너먼트를 앞둔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막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정말 우리 주전 선수들을 막 90분 뭐 선발 이렇게까지 뛰게 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길게 봐야죠.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 영상도 저랑 덕현이 형이 찍기는 했지만 1위를 하나 2위를 하나 사실 오히려 2위를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낫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맞아요. 크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사실 좀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팀, 뭐 사우디나 일본 이 팀들의 전력을 어디를 더 높게 사느냐에 따라서 1위가 낫다, 2위가 낫다 이게 너무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 2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뭐 일단 말레이시아전 최선을 다해 치르겠지만 전력 자원들, 주전 자원들은 조금 쉬는 차원에서 우리가 길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어떤 결과가 순위상 나오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1위건 2위건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 하나는 계속 수빈이 형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은 좀 좋아질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결과가 당연히 말레이시아전 그래도 이겨야죠. 만약에 말레이시아전 뭐 우리가 뭐 순위 그것 때문에 나도 떠나서 그냥 만약에 못 이긴다? 팀 분위기적으로 이거 최악으로 토너먼트에 가는 겁니다. 팀 분위기? 이스타TV 댓글 분위기? 축구 커뮤니티 분위기? 우려야 다. 저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순위는 그냥 하늘이 정해주는 거다. 나오는 대로 받아들여라. 근데 이거 이겨야죠. 어떻게 나오건 이기기는 해야 돼요 사실. 당연히 이겨야지. 지면 말이 안 돼. 이 슈퍼스타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기는 것과 동시에 과정도 내용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력으로 우리가 일단 2조 1위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르단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면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겼어요. 근데 요르단과 바레인이 비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겼고 요르단이 진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또 1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르단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고 일단 우리가 이기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도 이겼는데 요르단도 이겼다. 그러면 요르단과 우리나라의 전체 골득실, 다득점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가 사실상 3골 차 이상으로 승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상대도 요르단도 1대0으로 이기고 우리도 뭐 어쨌든 이겼다고 쳤을 때 골득실을 역전하려면 우리가 3골 차 이상의 스코어를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골 차 이상의 승리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 둘 다 이길 시에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고 말레이시아는 이미 탈락이 확정됐는데 탈락 확정됐다고 시험시험 뛸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요. 오히려 마지막 경기여서 더 이 악물고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2조 1위 팀은 일본을 16강에서 만납니다. 일본은 지금 아무리 잘해도 이라크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승자승 규정에 의해서 조 2위거든요. 우리 조에서 1위를 하는 팀은 무조건 일본을 만나고요. 우리 조에서 2위를 하는 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16강에서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조 3위가 될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말레이시아전을 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고 지면 지는 대로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죠. 절대 이런 얘기도 하지 말자. 진짜 공동도니까 어떻게 될 줄은 모르지만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 안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 앞두고 우리는 뭐 형철이가 앞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로테이션 돌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럼요. 일단 1위, 2위의 중요성이 토너먼트 대비 체력 관리를 하는 것보다 과연 이점이 크냐?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자원들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이제 경고 트러블에 걸린 선수가 7명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요르단전을 좀 여유 있게 풀어서 이 선수들 카드 부담을 싹 덜어주는 것. 그래서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 징계와 함께 쉬는 것. 이걸 좀 기대했는데 야!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 예상대로 안 돼요 다. 그래서 지금 김민재, 이기재, 박용우, 황인범, 손흥민, 조규성, 오현규 7명인데 이 선수들이 이번 말레이시아전에 나왔다가 괜히 카드를 받아서 16강전에 못 나오는 불상사가 있어서 안 되겠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16강전은 자칫 한일전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선수들을 좀 쉬게 해줄 필요는 있다.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 선발 라인업 내는 거 보면 김승규 골키퍼 부상으로 빠져서 조현욱 골키퍼 나온 거 보고 말고는 없어요, 변화가. 사실 그건 맞아요. 게다가 작년 한 해 동안의 A매치를 보면 친선전이건 뭐 월드컵 예선이건 월드컵 예선이 사실 비중이 더 크죠. 근데 친선전 봤을 때 변화를 별로 안 줬어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아직까지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는 아직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예 선발 변화가 없거나 후반에 이라크전처럼 주전들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그때 45분 하프타임 때 딱 나왔잖아요. 좀 길게 투입할 가능성도 사실 없지는 않다 정도로 경기 전에 우리가 좀 깔고 갈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는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이 선수를 좀 주의해야 된다. 요 선수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조호르의 아리프 아이만. 조호르. 울산 HDFC가 참 많이 만났죠. 네, 조호르, 아리프 아이만인데 대표팀에서 말레이시아 경기를 보면 가장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속도 빠르고 꽤 민첩하고 스탯을 잘 쌓는 편이어서 리그 스탯이 꽤 좋거든요. 대표팀 경기를 봐도 아리프 아이만이 좀 흔들다가 마무리 시도까지 하는 경우들을 꽤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한 명의 선수는 파이살 할림. 예전에 한 작년쯤 아시아 쪽 매체에서 이제 캐리그 링크도 좀 있었어요. 이 친구 되게 키 작은데 빠른 선수죠. 맞죠? 옛날에 그 링크 있었어. 맞아. 158cm.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즈가 너무 좀 작은 편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선수도 측면 공격수에 개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선수의 민첩함, 파이살 할림의 민첩함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스튜어트 윌킨. 잉글랜드 출신의 귀화한 국가대표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뭐 선수 그 경기를 보면 윌킨도 그냥 혼자 좀 돋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이다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선수단으로 가봅시다. 지금 황희찬 선수랑 김진수 선수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진수 선수는 아직 회복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황희찬 선수는 사실 이제 나와야 돼요 진짜로. 근데 사실 저는 요르단전도 그래도 출전 벤치에는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명단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컨디션이 이제 내부에서 더 관찰을 하고 있겠지만 이번에도 안 나오면 토너먼트 16강전에 바로 선발로 뛰는 건 사실 무리가 있을 거거든요. 쉽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토너먼트 대비 컨디션을 미리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바로 선발은 혹시 아니더라도 교체로라도 좀 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풀백이 좀 걱정이죠. 지금 이기재 선수가 일단 햄스트링, 물론 이제 대회를 떠나야 되는 정도의 지금 심한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다만 일단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당장 이번 경기는 출전이 어렵고 김진수 선수 아직 회복 중이고 김태환 선수가 요르단전 이후에 종아리 통증을 또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연 프로그램도 좀 조절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풀백 중에 서령우 선수밖에 없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에서 요르단전 이후에 3백이나 이순민 풀백 활용도 고민해볼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기자분들 기사에 따르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좀 쉽지 3백이 우리가 실전에서 지금 쓴 적이 없고 맞아요. 데뷔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도 아직은 좀 미지수고 이순민 선수 풀백도 광주에서 뛰긴 뛰었어요. 다만 이게 그 선수가 그 포지션을 봤다, 뛰었다 이 경험을 떠나서 팀으로서 대표팀에서 그 선수들을 그 위치에 배치시키고 훈련을 한 적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레이시아전 프리뷰 형철이랑 해봤는데 일단 경기 당연히 가져와야 되고 좋은 경기력으로 우리 토너먼트 진짜 편하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올라와야 됩니다. 더 이상 예열하지 말고 준비 끝났고 이젠 진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